5개의 눈, Five Eyes.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 5개 국가들의 국가안보국, 국방정보국, 중앙정보국, 비밀정보국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군사정보 공유동맹,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붙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요. 국가안보의 심장이라 볼 수 있는 5G 장비를 화웨이로부터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대표 통신사 3와 보다폰을 비롯해서 독일의 텔레포니카, 이탈리아의 TIM, 스위스의 선라이즈 등 유럽을 대표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굳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화웨이 5G 장비를 영국이 받아들이기로 승인하였고,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 NCSC의 기술 책임자인 레빈 박사는 현재 영국에 5G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화웨이 이렇게 3개 업체뿐이다. 화웨이를 믿은 적이 없다. 화웨이 사이버보안평가센터나 감독위원회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은 영국이 화웨이를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은 화웨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으나 자신들의 감시 아래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화웨이 5G 장비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은 이미 화웨이의 5G 장비를 허용할 것이라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유럽이 중국 편을 들자 미국이 숨겨왔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주변국들의 화웨이 보이콧에 가담할 것을 요청한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은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와인, 치즈, 올리브 등에 무려 2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사 에어버스에 10%의 관세를 매겼다가 며칠 전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준비운동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설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의 삼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미디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며 4월 초에 백악관에서 5G 서밋을 열고 화웨이의 우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중 한 명인 레리 커들로 백악관 NEC 위원장도 삼성이 포함된 이번 백악관의 초청 회의 계획을 공식 확인하였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이 약 한 달 뒤에 열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참석할 것이다 라 전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업체 델오로가 발표한 글로벌 5G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지난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4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세계 1위에까지 치고 올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6.6%라는 초라한 점유율에서 37%로 갑자기 폭풍 성장한 것인데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1위로 도약하였지만 유럽 통신사들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화웨이를 선택하는 바람에 삼성은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괜히 삼성이 최고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서야 걸음마 단계를 졸업하려고 하고 있는 5G 시장에서 점유율 순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4위까지 밀려난 삼성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로 꼽히며 최근 미국이 삼성의 초대장까지 보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글로벌 통신사 순위를 보시면 독일, 스페인, 중국, 영국 통신사들, 화웨이 5G 장비를 쓰는 유럽과 중국 통신사들은 세계 6위부터 10위까지 포진되어 있는데요. 1위부터 5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야 하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계 탑5 통신사들에게는 삼성전자가 핵심 멤버로서 5G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만 1억 5,300만 명이 넘고 1년 매출이 200조 원이 넘는 미국 1위이자 세계 1위 통신사죠. AT&T의 파트너로 선정된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와도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며 미국의 핵심 통신 장비 공급 회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삼성의 미국의 5G망 설계 전문 기업인 텔레월드 솔루션스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최적의 5G망 설계 능력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5G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일본에서도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존에 삼성이 얼마나 차별을 당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일본 1위 통신사 NTT 도코모는 애플의 아이폰에 보조금 72만원, 소니 엑스페리아에 52만원이나 지급한 반면 삼성 갤럭시 노트에는 고작 17만원, 이렇게 3배 넘게 차이나는 보조금으로 삼성을 차별했던 일본마저 삼성의 5G 통신 장비를 선택하였습니다. 일본 통신회사 2위와 3위를 기록 중에 KDDI와 소프트뱅크는 힘을 합쳐 함께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KDDI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5G 장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GSM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 5G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2억 명에 육박하는 5G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생겨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미국이 5G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에릭슨과 노키아 연합을 구성해 화웨이를 압도한다는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20일 하루 종일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전 참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용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본에게는 절대 안 된다는 청와대 청원이 쏟아졌고, 마스크에 독도라고 새겨서 보내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한 청원인이 올린 제목이 일본에 지원하거나 수출하는 마스크에 독도 이름을 새겨주세요. 아니면 지원 및 수출을 반대합니다. 였습니다.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청원에는 위안부 부정, 핵심 부품 수출 금지, 독도를 역사 교과서에 한국이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이다, 한국에게 피해를 줄 생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한 일본을 왜 지원해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청원인도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전언에 의해 정세균 총리가 미국과 일본 등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에 보훈 차원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가 여러 신문에 게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알려지면서 당연히 일본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청원이 줄줄이 청원되고 동의 댓글이 폭주한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도 즉각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본은 도리어 한국을 비난하고 또 왜곡할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때 도와준 것도 고의로 삭제한 것을 잊지 말자 등으로 절대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일본에 445억 원의 성금을 보냈는데, 그 당시 아사히 신문에서 가난한 나라까지 보냈다고 하면서 고의로 한국을 뺐다는 것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최빈국도 성금을 보냈는데 이웃나라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매정한 국가이네 라고 하면서 두고두고 비난의 댓글을 달았으니 한국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과 일본의 견해가 달라서 괘씸함은 쉽게 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문제와 최근 경제 보복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종일 여론이 들끓었는데 정부는 외교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여론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은 아닌지 네티즌과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종일 시끄러울 때에 이 소식이 야후재팬 등 일본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 네티즌들도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거의 한국 마스크는 안 받겠다는 식입니다. 외환 위기가 오나 보네,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려는 수작이다 등의 말 같지도 않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야후재팬으로 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인도적 지원에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는 나라다, 뭔가 얻으려고 수작 부리고 있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보건용 마스크를 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보상만 바라는 국민성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수제 마스크를 사용한다, 일본 정부도 국내 생산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있다, 필요 없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지통신의 기사에는 받자마자 독도와 위안부, 징용군까지 다 양보하라고 할 것이다,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 소프트뱅크와 같은 수작이다, 반대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퍼포먼스인 거지, 무사는 굶으면서도 이를 쑤시지,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수제 천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위생을 안심할 수가 없다.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부족한 국내 의료 물자는 먼저 의료 종사자에게, 일반 시민은 자택에서 필요 없고 재사용해도 충분하다. 국가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그런 것이 다 정치적 술수이다.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일 한국과 일본 양국가의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고 있을 때 저녁 늦게 한국 외교부의 입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착수했다고도 볼 단계는 아니다. 라면서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오후에 다시 보도가 되면서 그래, 일본은 의료 현장에 먼저 보내면 된다. 라는 의견이 다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뜨거운 청원과 댓글을 보면서 일본에게 마스크 등을 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악몽의 시작을 본격화하려고 워밍업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비 교환이 되고 자신들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구제 요청에 손을 벌리겠죠. 이번 기회에 치열한 논쟁을 하더라도 일본은 정신이라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